자, 여러분들 일단은 힘과 운동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 먼저 그래프 축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당연히 뭐 속도가 얼마다 라는 거는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랑 면적을 봐야 되겠죠.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면적이 의미하는 거 각각 뭐였나요? 네,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고, 그냥 나오자마자 아 이거구나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초일 때 이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어봤으니까 이물체의 가속도랑 같은 말, 기울기의 크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1.5초일 때가 여기잖아요. 그럼 요 물체의 기울기 하면 되는데, 여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 구간에서 요만큼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만큼 하고 싶어라 그러면 이만큼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까만 거, 파란 걸로 먼저 해볼까요? 자, 기울기, 가속도는 시간. 여기 1초부터 3초까지니까 3초 빼기 1초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가 2m/s, 2m/s 빼기 여기 4m/s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m/s 나누기 2sec 해서 마이너스 1m/s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구하는 거 파란색으로 구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시간은 2초 빼기 1초 한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3m/s 빼기 4m/s 하시면 마이너스 1m/s 1sec 해서 마이너스 1m/s 제곱. 기울기가 일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추가로 여기 뭐 0.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물어보면 정답은 4m/s 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문제에서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 여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면 여기 면적 구하면 되겠죠. 1초부터 2초까지 얼만큼 이동했습니까? 여기 면적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민수가 썰매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이제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편하거든요. 지금 문제에서는 BC 구간의 길이만 물어봤는데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여러 가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뭐 그려야겠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미터/s 시간 세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축에다가 찍어줘야 되는데, 시간 보니까 0초, 6초, 10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10초, 여기 이 정도에서 6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속력은 0, 2, 10m/s 돼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10m/s, 여기쯤에서 2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0초일 때는 0 위치에 있는 거고요. 6초일 때는 2m/s가 된 거고, 10초일 때는 10m/s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잘 보시면 여기 경사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경사가 일정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가속할 텐데 그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경사가 더 급하니까 여기가 가속도가 클 거고, 여기는 가속도가 작겠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직선 모양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 모양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직선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또 직선. 기울기가 다르니까 가속도 다른 거죠. AB 구간하고 BC 구간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물어본 거는 BC 구간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거죠. 자,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6초일 때 B점을 지날 거고요. 10초일 때 C점을 지날 겁니다. 그럼 여기 아래 면적 구하면 되겠죠. 이동거리니까. 그럼 여기 잘라서 요만큼 하려니까 4 곱하기 2에서 8m. 여기는 밑변 4, 높이 8 하니까 8, 4, 32.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서 16m. 두 개 더 하니까 24m.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구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좀 쉽게 그냥 눈으로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B에서 C 가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요것과 요것의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 V 바라고 쓰면 이거 평균 속도예요. 이때 평균 속도는 6m/s죠. 그럼 평균 6으로 몇 초 동안 이동했냐면 4초 동안 이동했어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이동거리죠. 근데 평균 속도가 6m/s, 이동 시간이 4초. 그러니까 24m.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프 그릴 때 조금 이제 다른 방법. 그래프에서 볼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여기 삼각형 하나 넓이를 계산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자, 여기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이나 요 네모나 면적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값은 중간값이니까 6. 그래서 요 전체 네모 구하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4 해서 24.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를 평균 속도라고 본 거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평면 위에 놓인 원형의 관 속으로 금속구를 세게 밀어넣었다. 튀어나온 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원래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관성 법칙에 의하면 금속구가 날아가면 계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왜 원 운동을 할까요? 이 금속구가 여기 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관이 얘를 중심 방향으로 계속 밀 거예요. 수직 항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 힘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힘을 안쪽으로 받으니까 운동 방향 바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탈출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죠. 이 금속구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 변화가 없는 거고 가속도 없는 거죠.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요 가던 방향 그대로 가야 되니까 1번처럼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책상 위에서 수레를 일정한 힘으로 끌어당긴다. 그랬을 때 A와 B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요거를 질량 비율을 찾아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정한 힘의 크기로 끌었고 속도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럼 힘 나왔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게 이동거리와 가속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F는 ma라는 거. 그러면 힘하고 가속도 알고 있으니까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질량 M1, 벽돌의 질량 M2 찾아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보면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A의 경우 한번 써볼게요. 자, A라고 써볼게요. 요거는 가속도가 얼만큼 되냐면 T분의 5 되겠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B의 가속도는 얼만큼 되냐면요. B의 가속도는 T분의 2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 비율이 얼만큼이에요? 5대 2죠.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A의 가속도 대 B의 가속도는 5대 2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식에서 가속도와 질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요거 옆으로 옮겨야겠다. 요거 옮겨놓고 그러면 여기 이 결론으로부터 A의 질량 대 B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수니까
2대 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덥석 2대 5 이래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덥석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실험은 수레만 갖고 간 거고요. B 실험은 수레와 그 위에 벽돌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B의 결과는 수레와 벽돌을 합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요 질량은 수레의 질량인 거고, B 실험에서는 수레랑 벽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2대 5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2고 요게 5니까 수레 대 벽돌은 얼마큼 돼야 되니까 2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리고 있었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 합친 거에서부터 여기 좀 헷갈린 거 이거를 좀 조심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자, 5번 질량이 1kg인 물체, 이거 다 써놔야겠다. 1kg, 1kg, 1kg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6N의 힘을 물체 A에 가하여 밀어했다.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하고 해보던 거 계속 하면 되죠. 자, 지금 질량 알고 있고 힘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 얼마? 파란색으로 써야지. 가속도 얼마? 2m/s 제곱.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 하겠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시면 R자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2N 오른쪽, 얘도 2N 오른쪽, 얘도 2N 오른쪽, 다 합쳐서 6N. 아,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얘네들을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만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A만. A에게 작용하는 R자임 오른쪽으로 2N 나와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 6N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힘이 얼만큼 존재해야 돼요? 4N 존재해야 되죠. 이 힘의 정체는 뭐예요? B가 A를 미는 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그려볼게요. B는 어떤 힘 받고 있냐면 요거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얼만큼 받고 있냐면 4N 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B가 A를 미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존재해요? A가 B를 미는 힘. 이게 뭐예요? 작용 반작용이었죠. 그러면 B가 A를 밀었으니까 A도 B를 밀어야 돼요. 그럼 B를 미는 힘이니까 B가 받는 힘이니까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자, 근데 R자 힘이 얼마예요? 오른쪽으로 2N이에요. 그러면 어떤 힘이 또 존재한다는 건데, 그럼 그 힘은 뭐냐면 이렇게 반대 방향이고 2N 크기만큼 돼야 돼요. 이 힘의 정체는 뭐예요? C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조금 떼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야 될까?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C 그려봅시다. 자, C가 받는 R자임 오른쪽으로 2N이에요. 근데 뭐가 또 존재하냐면 요거랑 똑같은 놈이 얘랑 똑같은 힘이 존재하는 거죠. 왜 존재해요?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자, 그럼 방향은 반대 2N 말로 써보면 B가 C를 미는 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자 힘이 2N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답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2N이다. 요거 물어본 거죠? 맞았습니다.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는 2N이다. B가 C를 미는 힘, 여기 요거 혹은 요거랑 똑같은 거죠. 2N이다. 맞았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2N이다. A가 B를 미는 힘 4N이죠. 요거랑 같은 힘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용수철 저울 A를 벽에 고정하고 용수철 저울 B를 연결하여 오른쪽에서 50N의 힘으로 당겼다. A, B에 나타나는 눈금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 용수철 저울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 가지고서 해줄게요. 용수철 저울 눈금 생각하지 말고 용수철 저울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쪽에서 50N으로 용수철 저울을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수철 저울이 쭉 당겨져서 가만히 정지해 있죠.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R자임이 얼마예요? 0N이죠.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반대쪽에서 얼만큼으로 당겨야 돼요? 50N으로 당겨줘야 되죠. 그럼 이거 누가 당기고 있는 힘이에요? 이거 다시 그려보자. 색깔 구분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50N으로 당기고 있어야 R자임이 0이 된 거죠. 용수철 저울이 왜 R자임이 0이냐면 정지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정지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당기는 거냐면 용수철 저울 A가 B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용수철 저울 B였는데 용수철 저울 A를 봅시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당기고 있으니까 B도 A를 당기겠죠. B도 A를 당깁니다. 여기다 그려보면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존재합니다. 얼마겠어요? 당연히 50N이죠. 50N. 근데 A도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A 용수철도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무언가가 또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만큼으로 당겨야 용수철 저울 A가 정지해 있겠어요? 당연히 50N. 요 힘의 정체는 뭐예요? 여기 옆에 벽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벽이 A를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 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 걸리는 힘이라고 치면 그냥 이거를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의 줄이라고. 용수철 저울 아니고 그냥 줄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쪽에서 50N으로 당겼어요. 그럼 이 벽이 얼만큼 박혔어요? 50N 박혔죠. 왜냐하면은 여기 50N 당겼을 때 여기 50N 딱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 실의 질량을 무시해야 돼요. 나중에 정지해 있으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운동한다 그러면 근데 뭐 지금 이게 뭔 소리지 싶은 사람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50N을 이렇게 당겼으면 이 실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실의 이 조각이 50N 오른쪽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이 실이 50N 오른쪽으로 받고 있는데 이 반대쪽으로도 50N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당겨? 그 다음 실의 조각이. 또 50N 똑같이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돼서 여기서 50N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용수철 저울이 하나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용수철 저울의 특징은 뭐예요? 늘어난다. 힘 준 만큼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상태로 가만히 정지해 있었겠죠? 그럼 줄에 걸리는 힘을 물어보는 거나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물어보는 거나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 이걸 문제를 바꿔도 똑같이 성립하거든요. 뭘 바꾸냐면 여기다가 빨간 실 하나, 여기다가 파란 실 하나, 두 개를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50N으로 당기면 이 줄에 얼마큼 힘이 걸립니까? 50N. 이 줄에 얼마큼의 힘이 나타납니까? 50N. 이렇게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전화 통화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7번. 구슬을 굴렸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데 막 헷갈려요. 선생님도 이거 뭐 7개를 갖다 놨는데 다른 6개 뭐 이런 거 아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뉴턴 크레들 띡띡띡띡 하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충돌시켰더니 한 개의 쇠구슬만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살짝씩 안 붙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얘가 와서 얘를 치면 얘가 운동할 거고 다시 그 다음 걸 칠 거고 그 다음 거 칠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다는 거니까 탄성 충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니고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넣은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개 쳤더니 한 개 나왔다. 그럼 두 개 치면 두 개 튀어나오겠지 뭐. 이 장치에서 4개의 쇠구슬로 나머지 3개의 쇠구슬에 충돌시키면 반대편을 몇 개?
4개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뉴턴 크레들 보여줬던 것 중에 우린 5개였잖아요. 그 중에 3개 했으면 3개가 와서 부딪히고 2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던 거 하나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선생님이 1번만 풀으라 그랬는데 1번에 여기 시간도 풀으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 구해서 80세크 이렇게 됐고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뭐 0.63 이렇게 했는데 소수점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올림하고 이래갖고 했는데 80, 0.63 이렇게 적었고 오답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속도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하고 0.63 나오면 맞아요. 8분의 5도 맞습니다. 8분의 5가 오히려 더 정확한 값이겠죠. 반올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문제 이렇게 풀게 해보니까 문제를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분들끼리 카톡방으로 슉슉슉 해갖고 사실 도움은 안 되는 행위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렸다고 해서 선생님이 전화해갖고 너 왜 못 푸니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많이 맞았다고 이거 많이 맞았으니까 너 내신에 많이 넣어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거거든요. 모의고사 잘 나왔다고 뭐 잘 나오면 당연히 본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 거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모의고사 잘 봐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모의고사를 굳이 막 친구한테 물어봐갖고 풀고 이렇게 이럴 필요 없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모의고사 날 네이버에 뭐 탄젠트 30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막 올라왔다는데 굳이 혹시 검색한 사람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질량 나왔고 처음 속력 나왔고 브레이크에서 2000m 이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 풀어볼 때 2가지로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적용해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랑 이렇게 있는데 2개 중에 이제 어느 게 나은지 조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화 받고 왔습니다. 다른 데서 전화 와서 선생님 자료 좀 써도 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자료는 공공재산이니까 다 쓰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있지? 이거 이제 여러분들 풀 때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쓰셔도 되겠고 그래프 그려도 되겠고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먼저 해볼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3개 있었죠? V는 V0 플러스 AT 여러분들도 읊어보세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써놓고 혹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식 2개였고 변수 5개였으니까 최소한 3개는 줘야 문제에서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친절한가 봅시다. 이 문제 친절한 문제들은 3개 그냥 노골적으로 다 줘요. 불친절한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꼽니다. 1개 정도를 숨겨놔요. 자, 그러면 50m/s의 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처음 속도 좋네요. 50m/s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2000m다. 불친절합니다. 숫자 너무 커요. 자, 그리고 이제 없나? 질량은 관계없는데 어디 있어요? 나중에 어디 있어? 정지하였다.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0m/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안 숨긴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본 거 시간 구하래요? 가속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V0 있고 V0 줬고 그리고 S 줬고 그리고 V 줬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불완전해요. A랑 T랑 다 모르니까. 그러면 세 번째 식으로 푸는 거죠. 그냥 숫자만 넣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S가 2000 곱하기 이렇게 해야겠다. A는 V 50의 제곱 아니지 마이너스지. 이거 0의 제곱 빼기 5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000 여기는 얼마예요? 2500 그러면 4000A는
4천, 아이고. 왜 이래? 4,000분의 2,500 하니까 8분의 5 m/s 제곱. 그래서 0.625 나올 텐데 반올림해서 0.63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구하라 그랬으니까 t는 어디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요 가속도 알게 됐잖아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V는 얼마였어요? 0이었고, V0는 50이었고, 마이너스 A가 8분의 5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 곱하기 10 해서 T는 80 세크.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프로 풀어볼까요? 그래프로? 일단 2번 먼저 풀어봅시다. 알짜 힘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구하래요.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 여기서 구했잖아요.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고. 질량은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 그대로 넣어줍니다. 4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 곱하기 8분의 5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사라져야겠네. 뿅. 자, 이렇게 하면 2분의 5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니까 요거 뉴턴이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니까 2분의 5니까 2.5죠.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서 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를 지우기가 아깝지만 삭제. 지워버리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릴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글씨가 엉망진창이네. 자, 처음 속도 얼마예요? 50. 원래 이거였는데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져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정지했대요. 그럼 대충 그려서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아래 면적이 2000이 나와야 된대요. 2000이 나와야 돼요. 높이는 50이고 밑변이 얼마여야 2000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50 곱하기 2분의 1에 50 곱하기 x t라고 합시다. t는 2000이래요. 그럼 이거 구하면 t 구할 수 있겠죠. t 구했으면 여기가 이제 아까 80세크라는 거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요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죠. 80분의 50 해서 8분의 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이거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점들이 이게 이제 문자로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에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제에서 값을 주더라도 그냥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문자에다가 값만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문자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힘 좋고 질량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가속도 알 수 있죠. 여기다가 써볼게요.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분의 힘. 근데 질량은 M1이 있고 M2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한 만큼 하시면 되겠고, 힘 F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짜 힘 또 구할 수 있죠. A가 받는 알짜 힘을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게요. A가 받는 알짜 힘인데 우리 알짜 힘은 이렇게 넷이라고 씁니다. 멋있게 한번 써보려고 써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1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물리에서 쓸 때 같은 차원을 가진 애들끼리 이제 묶어서 넣거든요. 그러면은 나눠지게 되면 숫자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M1 더하기 M2분의 M1이면 지금 다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숫자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F 돼 있으니까 좌변도 F, 우변도 F. 좌변도 뉴턴, 우변도 뉴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내가 식을 제대로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받는 날짜 힘 구해볼게요. B가 받는 날짜 힘. 얘는 똑같이 M2분의 곱하기 M1 더하기 M2의 F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1 더하기 M2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인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많이 해봤어요.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받는 힘만 구하면 되거든요. A가 B를 미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과 똑같고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랬을 때 그냥 FAB는 요 놈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전에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한 다음에 뉴턴 이 법칙을 이용하여 F는 MA 이용하여 B가 A에게 가한 힘 FBA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게 1번에서 구한 거랑 같음을 설명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A를 그려놓고서 책 A를 그려놓고서 이쪽에서 F 밀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FBA예요.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했을 때 알짜 힘이 얼만큼 나오냐면 M1 더하기 M2 M1분의 F 요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알짜 힘이거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줘야겠다. 여기 M1 더하기 M2의 M1F 이렇게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럼 이거 방향 고려해서 잘 더해주면 이거예요. F에다가 FBA만큼 방향 생각하자면 빼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알짜 힘 M1 더하기 M2분의 M1F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식 넘겨서 해보면 FBA의 크기는 얼만큼이냐면 F에다가 빼기 M1 더하기 M2의 M1F 요거 쓴 거예요. 요거 요만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 정리한 거 이해되죠? 근데 요 F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우리 통분해 줍시다. M1 더하기 M2 M1 더하기 M2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통분해 준 거예요. 그럼 뭐만 날라가요? 요거 M1 날라가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 이만큼 남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써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래서 2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수와 준우가 아까 민수 나오고 지금 현수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시간이 t1일 때 준우가 갖고 있던 공을 현수에게 던졌대요. 자, 지금 보면 준우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공을 뒤로 던졌으면 준우는 힘을 어디로 받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서 준우는 공한테 힘을 왼쪽으로 가하겠죠.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공은 준우를 오른쪽으로 밀 거예요. 그럼 준우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자, 공이 날아갑니다. 공이 날아가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공이 날아가는 시간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현수가 공을 탁 받으면 공의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현수가 힘을 공한테 어디로 줘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현수는 힘을 왼쪽으로 받겠죠. 공이 현수를 왼쪽으로 밀겠죠. 그러면 현수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자, 준우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현수를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우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T1인 순간 공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우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빨라질 거예요. 자, 공이 날아가는 시간은 무시하니까 같은 시간에 T1일 때 현수가 공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냥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수는 공을 받으면서 속도가 느려지죠. 그럼 현수는 원래 준우랑 같은 속도였다가 요 같은 거라고 합시다. 여기 더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다가 속도가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T2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현수가 다시 공을 준우에게 던진대요. 그럼 현수가 공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죠. 그러면 현수는 힘을 공으로부터 왼쪽으로 받아요.
그럼 현수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또 느려지는 거죠. 자, 또 느려져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공이 날아가서 준우가 이제 공을 받을 건데, 준우는 공을 받기 위해서, 공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공한테 왼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공은 준우를 오른쪽으로 밀 거예요. 그러면 준우의 속력은 또 빨라지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1, T2 나와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현수는 느려질 거고 준우는 더 빨라지겠죠. 공을 매개로 해서 서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매개로 해서 서로 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여기 마지막이죠. 질량이 12,000kg인 트럭이 질량이 1200kg인 자동차와 충돌한 후 함께 정지하였다. 충돌 과정에서 72,000N의 힘이 0.25초 동안 작용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뭘 줬냐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질량 줬죠? 그리고 힘 줬죠? 시간 줬죠? 그럼 여러분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힘 곱하기 작용 시간 하면은 충격량 알 수 있죠? 충격량은 뭐랑 동일해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트럭이 운동량이 얼만큼 변화했구나를 계산할 수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72,000N 곱하기 0.25초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8,000 나오죠. 18,000N가 나오는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 단위로 써보면 18,000kg/m/s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충돌 전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18,000인데 충돌 후에 정지했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18,00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트럭의 운동량이 18,000이에요. 근데 트럭의 질량이 12,000kg이니까 곱하기 얼마여야 18,000이 나와요? 2분의 3 m/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승용차도 18,000이 돼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왜냐하면 충돌 과정에서 힘과 작용 시간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1200kg이니까 곱하기 2분의 30 m/s 이렇게 곱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이만큼 나옵니다. 풀이 과정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단위 잘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여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 운전자의 반응시간 연구, 건조하거나 젖은 도로에 관한 연구, 이에 연구 주제로 좋은 걸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이제 등교 계약했을 때 이걸 좀 발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발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발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좀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있는데 누가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연구 과정들 어디까지 연구가 되었는가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가 계약하면 선생님이 발표할 시간을 주거나, 시간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들 발표 자료 가지고서 선생님이 좀 잘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연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본인이 연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구돼 있는 거 잘 정리해서 발표자를 만들어도 좋고, 해서 만들어 두시고, 혹시 뭐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풀어 드렸고요. 문제 풀이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